안녕하세요. 원픽정인입니다. 1월 20일 오늘 한눈만 팬다의 리뷰 종목이에요. 코나이입니다. 코나이고요. 오늘 코나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라인 아래서 지속적으로 잡아놔라 하고 선을 드렸죠. 선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시는 대로 26,000원 아래서 이렇게 잡아라 했는데 오늘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22,200원까지 들어왔죠. 정확히. 그럼 21,200원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자, 다시 제가 스타트로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여기 21,200원 요 라인까지 들어왔어요. 그냥 21,200원 이렇게 요 라인까지 들어왔잖아요. 지금 세 번에 걸쳐 들어왔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상태고 오늘 종가가 22,550원이에요. 4.40% 올라갔죠. 그럼 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밑으로 또 18,000 얼마가 있고 또 얼마가 있죠. 그런 주는 가격에. 그럼 이게 만약에 매수가 된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큰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26,000원 아래로 요 아래로 쭉 내려오는 부분에서의 제가 매수 드린 단가 요 단가죠. 요 단가를 유심히 보시고 이 단가에 맞춰서 공략을 해보시고 18,2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수시로 매수가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구간은 아주 귀중한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 구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운이 좋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 구간에서 뭐 당장 내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 정치적인 그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이 정치적인 이슈는 뭐라고 했어요? 수십 번의 부침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꿀이 흐르는 거예요. 수십 번의 부침이 있기 때문에 위로도 가고 아래도 가고 하기 때문에 대신에 잘만 매수해 놓으면 계속 수익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적정한 매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선 관련주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동신건설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신건설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죠. 여기서 사서 한 35% 그대로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갖고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여기 다시 돌파할 수도 있죠. 여기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돌파하고 뭐 쭉쭉쭉쭉 가기에는 정치 일정이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안에서 수많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굉장히 애수강이 들어온 거죠. 또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렸냐면 월봉으로 표현해 드렸잖아요. 월봉의 요 라인을 잘 보시라고. 저번 대선판에 있었던 모습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당시에 어쨌든 윤석열과 이재명 씨의 절제절명의 이제 판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잖아요. 크게 한번 상승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보였는지, 그죠? 올라갈 것처럼 하지만 쉽게 뚫지 못하고 다시 눌리고 뭐 눌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눌리지만 또 한번 크게 주고 뭐 이런 과정들. 그래서 꿀이 흔다는 말씀드리는 게 내가 어느 타점인지만 잘 파악하고 그 타점에서 눌림에서만 잘 매수를 하면 돼요. 간단한 게임입니다. 대선 게임은 내가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서의 눌림에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 대선 종목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선 관련주는 움직이다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은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 승부시 시세를 주지만 한번 꺾이면 이제 다시 그 개바닥을 뛰러 가죠. 근데 얘는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민주당이나 이재명 씨 쪽에 아무 승상이 생긴다 그러면 얘는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의 전격적인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대선 관련주와 정책 관련주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대선 관련의 흐름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움직임은 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런 정책 관련주를 하시는 게 좋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6,000원 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요런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또 빠질까요? 그죠? 이렇게 빠질까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어쨌든 정책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윤 대통령이 비상 기행부터 체포까지 43일 타임라인인데 보시다시피 뭐 이제 12월 5일부터 해가지고 1월 15일까지 공조본에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하기까지 이런 타임라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타임라인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이에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방탄이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빠른 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탄핵을 했죠. 뭐 보통 이제 관료들이나 전부 다 탄핵을 시키면서 했는데 이 방법이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용의 발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은 게 쉽지 않냐. 그래서 너무 강공일변도로만 갔던 게 문제지 않냐. 적당히 줄 걸 주고 타협하면서 빠른 시일로 가다 보면 어차피 이걸 조사를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엮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서로 간에 딜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죠. 근데 그거를 뭐 민주당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눌림을 준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로 인한 눌림은 오히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확률이 확 떨어져서 뭐 대선과 아주 멀어진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주식적인 거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월 19일 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동이 들어왔죠. 이거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판사 찾아서 7층까지 올라가고 막 기물을 부수고 난리 난 게 지금 토픽으로 떴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법을 질서를 어기고 하는 부분에 그 반사 이익으로 크게 오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런 그 나쁜 행동들이 어쨌든 지금 하나의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그 리스크와 그 사법 판결 시간을 어쨌든 그 얘들이 먹이 삼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뢰성이 비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아주 한쪽이 나쁘다라고 딱 잡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재명 대표 쪽에 어쨌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압박이 오고 법원에서도 이쪽만 한쪽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그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 보면은 요게 또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을 찾거나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치권에서 계속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계속 등락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등락이 일어나는 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뭐 전 계속 주식 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법원을 넘어가서 이제 어쨌든 기물을 부시고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온 거죠. 뉴스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경찰과 대처하고 뭐 경찰 유리창도 빼고 경찰을 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87명이 전원 체포됐죠. 그러면서 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법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왜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저렇게 계속 재판을 늦게 하냐 이거죠. 근데 이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보일 수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 측에서 이거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 않고 어쨌든 내로남불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저거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힘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후에 아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주에 움직임이 시작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지금 현재는 인용되는 걸로 거의 확실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탄핵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선판이 연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탄핵의 일정이 지금 봐서는 거의 뭐 탄핵되는 걸로 100% 정도 보이는데, 요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또 이재명 대표 2심 요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어쨌든 그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먼저 움직일 건데, 이제 그 움직이는 게 다음 2차 상승의 대장들을 움직이겠죠. 근데 이 와중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표 지역화폐법으로 10대 민생과제를 추진했는데 1월 20일 오늘이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주요 과제, 그중에 이제 지역화폐법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민주당은 중요 법안으로 지역화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주식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식들은 어쨌든지 간에 대선의 움직임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정책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대선판이 거의 끝물이 가면 얘들은 무조건 폭락하게 돼 있지만 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정이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동신건설이 더 뭐 치솟아 갖고 막 계속 올라가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정책 관련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렇게 좋은 구간에 좋은 모습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지금 현재 줬고, 이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오늘 21,200원까지 적극적으로 18,250원이죠. 그 라인에서 또 한번 또 밑으로 뭐 몇 번씩 해가서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준다고만 그러면 쌓아놓으면 아주 큰 수익이 될 겁니다. 여기 33,800원 당연히 돌파되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런 기업, 쉽게 말하면 현금을 준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이제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 구간에서는 완전히 꿀이 흐르는 거죠. 지금 꿀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 꿀을 잘 받아놨다가 나중에 제대로 한번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1월 20일 코나이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